그리고 풀면 풀수록 메인 매출 전표가 더 할만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메인 매출 전표는 어느 정도 난이도를 유지를 하는데 일반 전표는 그 난이도가 오락가락해서 잘 볼 때하고 못 볼 때하고 좀 차이가 좀 클 겁니다. 아마 하시다 보면. 그래서 또 보시면은요, 7월 11일 원재료를 구입했죠? 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 계산서. 그래서 세금 계산서 줬으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처리하시냐면은 매입에 과세, 그 다음에 NCT, 그 다음에 전자는 9, 차변의 원재료 300, 세금 30, 그 다음에 대변에 어음으로 지급했대요. 주는 어음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실 때 저거를 잘 찾으셔야 돼요. 뭘 잘 찾으셔야 되냐면은 증빙이 뭐냐, 그거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문제로 구입하면서 운반 대가며 차량 운반부 아니죠.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원가 처리. 그리고 이게 만약에 매입 시에 부대 비용 아니면 운반비예요. 차량은 저거일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차일 때. 이건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어디 갔냐? 7월 13일. 왜냐면 원재료 사면서 운반했잖아요. 그러면 부대 비용이니까 그때는 꼭 자산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월 13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컴퓨터. 그리고 무슨 영수증이요? 현금 영수증. 그래서 컴퓨터를 샀죠? 매입의 현과. 그래서 요때가 과예요. 그래서 매입의 현과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서울전자. 차변에 우리 컴퓨터 몇 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쓰죠? 우리 1년 이상 쓰는 거 뭐라 그러세요? 비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품 200, 그 다음에 세금 20, 그 다음에 대변에 수표 발행했죠. 당좌예금. 그리고 헷갈리시는 분들은 우리 저번에 풀었었던 180개 있죠. 그것도 좀 풀어보시고. 그래서 분계는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유리는 해요. 그 다음에 7월 28일은 우리 영세 4가지 있었죠.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 로컬LC, 구매 확인서 중에 몇 개만 나오면 된다고요? 하나 이상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7월 28일은 매출의 영세 한국 부, 그 다음에 대변에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처리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 처리하시면 돼요? 300. 그 다음에 저기 6월 1일 수령한 계약금에다가 밑줄 치세요. 금액 없으면 무조건 10만원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먼저 받았으니까 선수금 1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남이 발행한 수표로 지급받았죠. 우리 남이 발행한 수표 뭐라 그랬어요? 현금. 그래서 수표는 누가 발행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발행했으면 당좌예금, 다른 사람이 발행했으면 현금 처리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8월 12일 1억에서 일단 3천 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얼마 돼요? 7천. 그 다음에 7천만원짜리를 얼마에 갖다 팔았냐면 1,000만원에 갖다 팔았어요. 그러면 7천짜리 1,000만원에 팔면은
6천만 원 뭐예요? 손실. 그리고 이거 못 푸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연습했었던 거 반복 좀 하세요. 여러분들 잘 안 되는 이유는 공부를 안 해서지. 아직 공부 시작 안 했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다음 주부터라도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분은 다음 주, 늦어도 21일 날은 시작해야 돼요. 공부. 지금처럼 이 상태로 시험장 가면 본인도 알고 저도 알지만 점수 나올 확률이 높지 않아요. 남은 기간 동안에 꼭 보시고. 그래서 8월 10일은 매출의 과세. 왜냐면 거기 지문에 세금 계산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움, 전자, 부. 대변의 차량 운반구 1억. 그 다음에 강가, 상강, 누계액 3천. 그러면 7천 되는 겁니다. 요거 하실 때는 꼭 순서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차변에 돈은 연말에 받기로 했대요. 그러면 못 받은 겁니다. 우리 못 받은 거 미수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00. 그 다음에 세금 100.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 같아야 되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6천.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푸실 때는 꼭 요 스타일에 맞춰주시는 게 보실 때 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은 장부가액 요렇게 쓰면은 1억에서 3천 빼서 7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변은 돈 받는 거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 그 다음에 대변은 세금 1,000만 원에 팔았으니까 1,000만 원에 10%니까 얼마예요? 100만 원. 그 다음에 손해봤으면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 다음에 이익 나면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세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만 바뀌지 맨날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8월 27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국민카드. 그래서 처음에 유형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9번은 매입의 가과. 그 다음에 기흥 광고. 차변에 광고했습니다. 우리 광고하면 뭐였죠? 광고 선전비. 그리고 여기 앞에 보세요. 팁을 조금 더 드리면 그 유형이 헷갈리시면 여기 가서 보는 거예요. 메인 매출 전표. 유형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가시면 여기에다 날짜 치시면 요 밑에 유형 떠요. 그래서 요거 보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정 과목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계정 과목이 헷갈릴 때에는 일반 전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왠지 요거인 것 같아 라는 걸 적으시면 돼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광고잖아요. 그러면 광고라고 치시면 뭐라고 나오세요? 광고 선전비라고 나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거를 한 번씩 쳐보세요. 그러면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나올 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다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광고 선전비가 605만 원이죠. 요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부가세 포함이라고 나오면 나누기 110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550 나옵니다. 그래서 광고 선전비는 55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은 몇 프로예요? 10%죠.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55만 원.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꼭 저거 쳐서 하세요. 그리고 헷갈리는 게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럼 편하게 헷갈리시면 헷갈린다, 아니면 요거 더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프린트 해드려서 숙제 내드리고 검사해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대변에 카드로 했죠. 카드는 무조건 외상이에요. 미지급금 605만원. 무슨 카드요? 국민카드. 이 카드 안 쓰면 틀려요. 그래서 제가 분개해 드릴 때 하나라도 빠지면 그거는 답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빠졌으면 뭐가 빠졌는지 그 부분도 좀 유심히 잘 봐두셔야 나중에 문제 푸실 때 편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30번부터 몇 번까지냐 33번까지가 일반 점표예요. 그래서 30번에서 33번까지 일반 점표입니다. 5시 17분에 볼게요. 그래서 30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애누리. 그래서 시험 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기 프로그램 가서 여기에다 뭐라고 쳐요? 애누리 치면은 애누리가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샀잖아요. 그러면 매입 반출 및 애누리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키포인트가 뭐냐를 지문 안에 분명히 힌트를 주긴 주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내용을 찾냐 못 찾느냐 그거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상품이라고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애누리라고 치면 애누리가 들어가는 글씨가 쭉 나오는데 여기 위에 상품 있을 거예요. 뭐 있으세요? 상품. 그래서 여러 개 나올 때는 꼭 지문을 한번 더 보세요. 왜냐면 지문에 보면은 이게 뭐와 관련된 거다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 지문에 매입한 상품이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차대변 바뀌었어요. 차변의 외상매입금 죄송합니다. 차대변 잘못 쓸 뻔했어요. 제1물산 대변의 매입반출 및 애누리입니다. 왜냐면 반품했으니까 돈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차변의 부채의 감소고 대변의 자산의 감소예요. 왜냐면 이 상품은 애누리에서 깎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 가격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감소세요. 죄송합니다. 차대변 거꾸로 쓸 뻔했어요. 마이너스 붙이는 건 안 돼요? 네, 안 돼요. 마이너스는 저거 빼놓고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마이너스 붙이는 건 메인 매출 전표에서 그 수정세금 계산서 아니면 이의 신청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의 신청 걸어서 거기 협회에서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고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되도록이면 저거 빼놓고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실무에서는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해도 답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실무하고 시험하고 다른 게 실무에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답만 맞으면 결과값만 맞으면 아니면 직장 상사분이 이렇게 처리해 라고 해서 그 내용만 맞으면 되는데 시험은 시험 내신 분의 의도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지문에 마이너스 쓰라는 말 없으면 수정세금 계산서 빼시고는 마이너스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론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험 때에는 시험 내신 분이 가장 힘이 세요. 그 다음에 31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거 우리가 원래 분계를 거의 안 하고 컴퓨터가 주로 해주다 보니까 시험에서 그렇게 자주 내는 건 아니에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 배당, 주식 배당. 그래서 원래 이 문제는 3월 28일에 가야 돼요. 근데 3월 28일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가 아니고 아셔야 되는 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원래는 3월 28일 가서 보고 푸는 거예요. 지문 안에 날짜 있을 때에는. 그래서 우리 현금 배당하고 무슨 배당이 있었어요? 주식 배당이 있었죠.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받을 때는 배당금 수익, 그 다음에 줄 때는 회계 처리 안 하고 수량과 단가만 재계산. 근데 지금은 받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거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 때는 미지급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래서 원래 이거 여러분들 거의 못 풀어요. 왜 못 푸냐면 2분계를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3월 28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3월 28일 분계가 지금은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월 이익 잉여금 1,500. 그래서 원래는 지문 안에 날짜 있으면 그 날짜 가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지급 배당금 500,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1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원래 보고 푸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한테 그냥 풀라 그러면 이거 풀 수 있는 사람 한 10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이 내용까지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여기까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이상, 몇 년 동안 배우지 않는 이상 이것까지 진도를 못 나가요. 잘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 했대요.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4월 10일이죠. 그래서 4월 10일은 이렇게 됩니다. 미지급 배당금 500에 현금 500.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1000에 자본금 1000. 왜냐면 주식 발행하면 항상 자본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셔야 맞출 수 있는 문제세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더라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바뀌고 답이 막 어렵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좀 영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시험 보실 때 저거 안 나오는 게 좋은 거라고. 주식은 무조건 안 나오는 게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좋아요. 왜냐하면 난이도 자체가 좀 많이 높은 내용인지라.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4월 15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건물이 있는 부지 구입하고 건물 철거. 그래서 요것도 몇 번 계속 나올 때마다 적어드리긴 하는데 그렇게 기억하기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이래네. 건물이 있는 토지 구입 후 건물 철거 비용은 토지의 무슨 비용으로 처리한다고요? 부대 비용. 그래서 토지가 1억 500이에요. 그 다음에 보통 예금에서 1억 줬고, 그 다음에 수표로 줬죠? 우리 수표로 지불하면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라고요? 당좌 예금. 그래서 건물 산 다음에 부셨다 그러면 무조건 뭘로 처리하는 거냐면 토지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1억 원이었고 철거하는데 돈 들었잖아요. 그 철거 비용은 토지의 부대 비용으로 합쳐서 처리를 해야 된다까지 기억을 하셔야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3번은 틀리시면 안 돼요. 5월 12일 우리 좋은 일에 쓰는 거 뭐라 그래요? 수재의원금 좋은 일에 쓰는 거 뭐라 그러냐면 기부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1000만원. 그 다음에 무슨 예금에서 나갔죠? 보통 예금. 그러니까 분계 잘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뭐를 계속 꾸준히 보시냐면은 요 말 나왔을 때 요 계정 과목을 쓰는구나. 어차피 그게 기억나냐 안 나냐 싸움이거든요. 시험 자체가. 그래서 어떨 때 어떤 계정 과목 쓰는지 그거를 계속 유심히 좀 봐두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거 정해져 있는 게 없는지라. 그 다음에 5월 12일까지 됐고요. 34번부터 어디 갔냐? 38번까지 메인 매출 점표세요. 34번부터 38번까지 5시 32분에 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4번부터 38번까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세금계산서. 그래서 세금계산서라고 거기 힌트를 다 주셨죠? 그러면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팔았으니까 매출의 과세 1등 상사부. 그리고 저기 선적일 기준 뭐 환율 이런 거 아니면 무조건 매출일 때는 대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매입일 때는 차변 먼저 하세요. 되도록이면 그 부분은 좀 지켜주시는 게 나중에 좋습니다. 그래서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360.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지문에 보시면 세금은 36만원. 그래서 396만원이 되는 겁니다. 합쳐서. 그 다음에 차변에
선수금 잔액이래요. 금액 없으면 무조건 1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수금 얼마요? 10만 원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대요. 받았다. 무슨 어음이요? 받을 어음. 그래서 386만 원. 그래서 금액 없는 건 무조건 10만 원으로 쓰세요. 원래는 시험 때에는 찾아야 돼요. 얼마 먼저 받았는지. 뭐 그거 찾는 건 그렇게 아주 난해한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35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원재료하고 세금 계산서. 그래서 원재료하고 세금 계산서는 매입의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 부. 그 다음에 차변에 뭐 사셨다고요? 원재료 사셨습니다. 1800. 그 다음에 세금으로 180.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보시면 요렇게 쓰여 있죠. 현금으로 80. 그 다음에 외상으로 900.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음으로 얼마요? 1000. 그래서 주는 어음이니까 지급어음 1000.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6번. 3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첫 번째로 공장 직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공장 직원의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매입의 과세. 왜냐면 우리 세금 계산서 나오면 불공 생각만 하세요. 우리 불공에 저거 없잖아요. 뭐 없냐면 직원 주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지문에 세금 계산서 나오면 누구 생각만 하시라고요? 불공 생각만 하세요. 그래서 불공의 내용이 없으면 과세, 불공의 내용이 있으면 뭐요? 불공. 그래서 세금 계산서 나올 때는 그 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가 아니고 공장이죠. 500번대 복리, 후생비 200, 그 다음에 세금 20. 그 다음에 돈은 뭘로 드렸나 봤더니 안 드렸대요. 우리 안 준 거 뭐죠? 미지급금이죠. 왜 미지급금이냐면 직원한테 주는 건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판매와 관련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수입. 그래서 제가 수입만 나오면 맨날 이렇게 쓸 겁니다. 수입 나오면 거래처는 세관, 부가세만 회계 처리. 그래서 요거는 부가세만 회계 처리하려고 발행하는 게 수입이에요. 그래서 수입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입은 수입이에요. 그래서 매입의 수입. 그래서 수입은 그냥 말 그대로 수입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산료사 쓰시면 안 돼요. 인천공항세관입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전자는 부.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차변에 세금만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1,500.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현금으로 완납하셨대요. 그래서 현금 1,500.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요.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다 보면은 요런 문제 종종 나와요. 수입 문제. 그래서 수입 나오면은 뭐만 처리하시라고요? 세금만. 그래서 나머지는 처리하실 필요 없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38번. 38번까지였죠? 38번 보시면 9월 12일 ABC사에게 제품을 25,000달러에 직수출에다 밑줄 치세요. 직수출은 수출입니다. 그래서 직수출은 수출이에요. 그래서 매출의 수출.
그 다음에 수출 나오면 제가 앞으로 계속 요거 적어 드릴 겁니다.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고요.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기준환율하고 재정환율.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계속 써드리냐면 거기 박스에 보시면 환율이 3개예요. 매도율, 매입률은 쳐다도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무슨 율만 본다 그랬어요?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만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적어 드릴 겁니다. 왜냐면 한 번 보면 기억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두 번 보면 좀 더 기억날 확률이 올라가니까 계속 적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매출의 수출이고요. 거래처는 ABC. 그 다음에 대변 말고 요때만 차변 먼저 해주세요. 다른 건 대변 먼저 하시면 되는데 요 문제 나왔을 때만 차대변을 좀 뒤집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차변에 600만 원은 환가했대요. 그래서 먼저 받았다 선수금 600. 그 다음에 2만 달러는 9월 30날 받기로 했는데 그거 함정이에요. 9월 30날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무슨 일 기준으로 보는 거라고요? 선적일 기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만 달러 곱하기 1240원. 그러면 2480 나오나? 잠시만요. 2만 달러 곱하기 1240원 하면 2480 맞아요. 근데 그 돈은 거기 지문에 보시면 지금 주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받기로 했죠. 9월 30날. 그래서 못 받았다. 외상 매출금 2480. 그 다음에 대변에 이거 제품 판 거잖아요. 제품 매출 3080.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숙제 내드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분계 푸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계정 과목 언제 쓰느냐. 그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유심히 보시면서 분계해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요 수출 문제가 요즘에 잘 안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수출도 엉망이잖아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난리니까 요럴 때에 한 번 또 시험 문제 내기 좋기 때문에 요럴 때 또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환가했다라고 나오면 그 돈은 먼저 받은 걸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받았다 선수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로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대부분 시험 문제가 나중에 받는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외상매출금 처리하시는데 환율 계산하실 때 뭘로 계산하셔야 돼요?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인데 선적일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걸로 처리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유심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숙제는 39번부터 일단은 몇 번까지냐? 43번까지 일반 전표고요. 그 다음에 44번부터 48번까지 메인 매출 전표예요. 그래서 결론은 39번부터 48번까지 푸세요. 지금. 그래서 내일 오시면 요거 바로 맞추고 그리고 뒤에 것도 쭉 풀 겁니다.